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소속공인회사는 개업 못합니다. 그만둬야 된다고 했죠? 1번 틀렸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2번이 정답이네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10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라고 했죠. 7일 이내. 7일 이내.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된다 했습니다.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안 하면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사무소 2군데 운영할 우려가 있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기억은 맞습니다. 위원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디귿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자격증 없는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미음은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번은 복권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복권되는 즉시. 그 다음에 3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벌금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4번 거짓으로 등록하여 2016년 1월 15일 등록이 취소됐으면 2019년 11월 15일 돼야 결격사유에 벗어나는데 10월 26일 현재는 결격사유죠? 10월 26일이 시험 보는 날짜였어요. 2019년도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는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유형이 계속 비슷한 게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요. 그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요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더라고. 5번도 답 아니냐. 자격정지는 최대,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에요. 우리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있는데요. 6개월이기 때문에 최대가 2019년 4월 15일 날 자격정지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나잖아요. 10월 26일이니까 결격사유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개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요. 문제가. 답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량이 아니라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경우도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답이고요. 5번 겸업할 수 있는 것 법제 14조 우리 프린트는 24번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요. 택지 분양 대행 안 되고요.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는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뢰에 따른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된다. 이건 다 가능한 거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고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고요. 이것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라는 것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교부는 시도의사가 합니다. 시도의사 명의로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 받습니다. 주소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영업성 없이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물 중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그 복습입니다. 복습. 중개사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4번은 권리금은 이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다. 답은 5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중개행위를 하려는 의사,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주관적 의사,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실장한테 계약금 중도금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가면 그것도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사장은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이 손님, 고객이죠. 고객 입장에서 봐야 된다. 주관적은 주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시험에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전부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8번 중개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했는데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공유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입니다. 시험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면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으면 그때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 된다. 다 중개상물 되네요. 미연에는 법정저당권 성립, 이게 안 되네. 법정저당권 성립. 디귿에는 권리금, 질권이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법정지상권 성립, 특허권 중개상물 아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성명, 소연 등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명시해야 되는데 중개사물 소재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도시에 가보니까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명, 소연 등 적어놨어요. 성명, 소연 등.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빈 상가에다가 이걸 붙여놨다고요.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붙여놓은 장소가 그 비어있는 상가잖아요. 그 상가 소재지는 중개사물 소재지는 안 적어도 된다고 그 유리창에 붙여놓거든요. 보통 그 붙여놓은 장소에 대한 광고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재지는 광고 안 해도 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돼.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터 43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성명, 소연 등. 2번이 답이고요. 자, 모니터링 틀린 겁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끝난 후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토요일 날 기출문제 특강 때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